대한은행 할감 매각 사건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부실을 과장해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에 헐값 매각했다는 게 감사원의 결론입니다. 오늘 첫 소식, 우리 정부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 분쟁을 제기한 론스타 문제입니다. 자, 빨리 하고 집에 가자. 시작할까? 론스타 사태. 론스타가 우리 외환은행에 무슨 짓을 했을까? 이 문제는 10몇 년 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천문학적인 돈을 챙겨서 나간 사건인데 끝난 거냐? 끝난 거 아니고 어쨌든 나하고 상관없는 거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세금으로 메워야 할 문제예요. 그래서 나하고도 상관 있는 문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2003년도에 외환은행이라는 우리 굴지에 자본금이 자산이 한 70조 가까이 되는 은행이 부실해져요. 부실해지니까 사갈 데가 없어요. 살려는 사람이 없으니까 론스타라는 정말 희대의 투기 자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요. 팔아서 2003년에 팔았는데 2006년, 7년, 8년에 사자마자 몇 년 안 돼가지고 어느 정도 외환은행이 정상화되니까 이걸 HSBC 은행에 팔려고 내놔요. 그 뒤에 또 안 되니까 2010년에 한국의 하나은행에 팔려고 내놔서 2010년에 팔아요. 외환은행을. 그래서 4조 6천억 원이나 챙기고 떠난 론스타의 희대의 먹튀 사건이에요. 그런데 ISD 소송이라는 건 뭐냐면 방금 말한 것처럼 2008년도에 HSBC에 팔려고 했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할 때 헐값에 인수하도록 우리나라의 고위 공무원들이 연루된 거 아니냐, 무슨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검찰이 조사하고 있으니까 팔지 마요 해서 우리 정부가 발목을 딱 잡아. 2010년에 다시 이제 그때 고위 공무원들은 무죄 판결을 받는데 그때 외환은행이 또 론스타가 인수해서 외환카드를 인수하는데 외환카드의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려서 헐값의 외환카드를 인수합병 아니냐, 이 의혹은 유죄 판결을 받아. 그러니까 당신네들 론스타 외환카드로 장난쳤으니까 아직 대한민국 법정에서 승부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팔고 가지 마, 팔고 도망가지 마라고 또 발목을 잡아. 여기는 이제 하나은행에 팔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때 엄청 비싸게 팔려고 했는데 한국 정부 때문에 못 팔았다. 이때 하나은행에 비싸게 팔려 결국 2012년에 팔고 떠나는데 이때도 한국 정부에 발목 잡혀서 제값받고 못 팔았다. 그때 손해본 돈이 5조 원이나 되니까 그걸 한국 정부가 물어내라면서 ISD 소송이라는 것은 투자자와 국가 간의 손해배상 소송제도,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우리 기업에게, 론스타라는 투기자본에게 발목 잡아서 손해봤으니까 한국 정부가 물어내세요 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이 진행 중이에요. 물론 여기서 얼마가 결정이 나든 1원이라도 배상해라고 한다면 그건 우리 세금으로 배상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왜 5조 원을 4조 6천억 원이나 시세 차익을 남기고 돈을 벌어 떠난 이 사람들이, 이거 기업도 아니야, 투기 자본이라 대주주 5명이서 이 돈 나눠 가졌어. 호주 뭐 이런 사람들인데 왜 갑자기 또 5조 원이나 대한민국 정부가 내라고 하느냐. 뜯어봤더니 이번에 탐사보도팀에서 이거 진짜 웃겨요. HSBC 은행에 팔 때 그때 한 1조 원 정도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는데 한국 정부 때문에 손해봤어. 하나은행도 2010년에 팔았으면 1조 원 정도 더, 하나은행에 팔았으면 외환은행을 1조 원 정도 더 챙길 수 있었는데 손해봤어.
그래서 2조 손해. 이것도 웃기죠. 만약에 이때 제대로 팔아갖고 자기들 말처럼 제대로 팔고 떠났다면 하나은행에는 팔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손해액과 이 손해액을 더해놨어요. 왜 이렇게 뻥튀기를 시켜놨을까? 그 다음에 나머지 3조 원 정도는 예컨대 한국 정부가 우리한테 수조 원을 배상할 거니까 그러면 이게 벨기에 본부가 있나 봐. 그러면 이제 그 3조 원 갑자기 뭉칫돈 번 거에 대해서 벨기에 정부에 우리가 세금 내야 되는데 그것도 한국 정부가 내줘요.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터무니없는 5조 원을 물어내라.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이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정부는 잘 대응했는가? 기본적으로 산업자본은 은행을, 금융자본을 인수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 금산분리, 은산분리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왜냐하면 산업자본, 삼성전자가 우리은행을 인수했다. 인수하기 쉽죠. 삼성전자는 뭐 1년에 뭐 60조씩 영업이익이 남는 46조씩 영업이익이 남는 회사인데 살려면 얼마든지 은행을 사버리지. 그런데 우리은행에는 우리들의 예금이 들어있어요. 대출도 들어있지만 내가 예금한 돈을 삼성전자가 자기 계열사를 놔두고 2조 원만 더 빼봐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산업자본은 은행 인수가 엄격해요. 엄격해. 금융자본만 인수할 수 있어요. 그것도 지분이 여러 가지로 나눠져 분산돼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은행은 공적인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누구한테 팔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론스타는 무슨 자본이냐? 이거는 뭐 산업자본이냐 금융자본이냐? 엄밀히 말하면 투기꾼인데 론스타는 기본적으로 당시에도 이미 일본에 100개 이상 골프장을 소유하고 산업자본이 수조 원어치 있었는데 그 기준이 우리 법에 2조 원 이상 이런 산업자본을 갖고 있으면 이건 산업자본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자산을 갖고 있으면 공장을 갖고 있든지 그러니까 금융자본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이미 2003년에 외환은행을 헐값 인수했는데 2008년 이 무렵 우리 정부가 알고 있었다는 거야. 이 녀석들 산업자본이구나 하는 게 문서로 드러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뒤늦게라도 알았으면 그때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하고 튈 때 우리 정부가 니네 근데 처음에 사들일 때 산업자본이었지. 이 처음에 외환은행을 샀던 것 자체가 무효야. 그러니 너네 이거 팔고 먹튀할 생각하지 마.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었는데. 그 다음에 지금 ISD 소송을 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할 수 있었는데 왜 이 문제를 부각하지 않을까? 이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인수할 때부터 관련된 의혹이 있었어. 산업자본인가? 금융자본인가 할 때 외환은행이 어느 날 갑자기 잠재적 부실은행이 돼. 잠재적 부실하니까 부실은행이 됐겠죠. 부실은행은 산업자본도 인수할 수 있게 급하니까 원래는 금융자본 인수해야 되는데 그래서 잠재적 부실은행으로 분류되는데 분류되는 기준이 BIS 비율을 낮춰요. 기준을 낮춰버리니까 자기 자본 비율을 낮춰버리니까 갑자기 잠재적 부실은행이 되는데 왜 갑자기 BIS 비율을 낮춰가지고 산업자본도 인수할 수 있게 바꿔 말하면 BIS 비율을 갑자기 의도적으로 낮춰서 잠재적 부실은행을 만들어서 산업자본 론스타도 인수할 수 있게끔 누군가 뒤에서 장난을 친 거 아니냐라는 그때도 의혹이 있었고 그 회의에 뭐 8명인가 10명이 모였다는데 거기 김앤장이 들어갔었다는 기억이 나요. 제가 취재할 때. 그런 의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들이 터져나오고 있고 ISD 소송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있고 하나만 더. 외환 카드를 주가를 일부러 떨어뜨려서 당시 외환은행이 인수했는데 그럼 헐값에 인수했겠지. 이 부분은 우리 법원에서 입증을 했어요. 유죄다.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춰서 헐값에 인수한 거다. 그러면 팔고 나갈 때 론스타가 팔고 나갈 때 너희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징벌적 매각 명령. 그래서 예를 들어 의결권 있는 지분이 예를 들어 10%라면
이거는 남겨놓고 나머지 지분만 뭐 장에서 조각조각 내고 팔고 떠나려면 떠나 이렇게 징벌적 매각 명령을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의결권까지 통째로 의결권을 사야 하나은행이 완전하게 이 지분 10%까지 사야 하나은행이 완전하게 이제 자기들이 산 외환은행을 경영할 수 있겠지. 이것까지 팔게 해줄 수 있는 일반 매각을 허용해 줬느냐. 그때 분명하게 이런 외환카드 이런 사기를 친 일당들이니까 징벌적 매각 결정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문제들이 지금에서야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의결권까지 포함해서 론스타가 하나은행에 팔면서 1조 2천억 원을 추가로 챙겨요. 마지막. 그래서 얼마나 물어줄까? 곧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앞서 왜 5조 원이나 불렀을까? 이거는 재판, 소송이라기보다 중재, 합의로 갈 가능성이 높고 1조 원을 베팅할 때보다 아무래도 5조 원을 베팅해서 우리 정부가 1조 원을 물어주게 됐다면 우리 정부 입장에서나 언론인들 입장에서는 뭐 아쉽지만 1조 원 잘 선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터무니없이 베팅한 거 아닐까. 물론 우리 정부가 간파하고 소송에 응하고 있지만 이건 누가 유죄 누가 무죄 이렇게 나는 게 아니고 합의와 중재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진짜 단돈 1,000원만 물려줄 돈을 10,000원 물려주게 되는 거 아닌가. 이 부분을 눈여겨보면서 그래서 ISG 소송이니 외환은행이니 론스타니 매우 어려운 말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이 소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1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이 소송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결국 론스타가 9년 만에 외환은행을 팔고 떠나면서 4조 6천억 남겼는데 우리가 무슨 사기를 당해도 그 돈은 우리나라 안에 남아있는데 4조 6천억 챙겨가버린 돈은 우리 땅을 벗어난 돈이잖아요. 우리 경제에선 최고로 안 좋은 돈이에요. ISD로 물어줘야 하는 돈 역시 심지어 이건 우리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안 좋은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우리 국민에게 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소송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됐지? 가자.